두 형제의 서로 다른 아픔과 극복 의지. 뭐예요? 뜬금없이. 일단 주제니까 밑줄.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있고, 형은 형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데, 동생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무의미하게 목표 없이 살고 있어. 그렇게 아둥아둥대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형을 동생은 은근슬쩍 무시하고, 그런데 형은 사실은 네가 더 병신이고 내가 머저리고 뭐 그런 얘기 아니냐 할 거예요. 이 작품은 6.25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군인인 형의 실존적인 고통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나의 관념적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이 차가 좀 나는 편이겠지, 형하고 동생하고. 형의 상처는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구체적이지만, 형의 상처는 구체적인 거지만, 동생의 고민과 상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념적이다. 이 경험을 직접 겪어본 놈도 아니면서 삶에 대한 허무주의와 무기력함에 그냥 빠져 있어. 아픔의 원인과 실체가 분명한 형은 병신, 상처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동생은 머저리로 형상화하면서 삶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이런 고통이 생긴 거 아닌가? 형제의 아픔과 극복 의지를 보여줍니다. 작품 밖으로 창작과 비평 가을에 실린 이청준의 단편 소설로 전후 소설의 허무주의하고 난삽한 작품 세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한 허무주의, 난잡한 이야기, 남북 어느 한쪽 편만 들어주는 이야기, 그런 게 아니래. 전쟁 직후의 경험을 통한 상처와 구체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은 관념적 상처들, 모두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현실을 두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물리적인 고통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려고도 했었구나. 이거예요. 내용 구조도 형은 전쟁 체험자고 전쟁에 뚜렷한 상처가 있고 상처가 어쨌든 눈에 보이니까 치료하려면 치료하는 거지. 형의 이 상처는 구체적인 상처고 동생, 전쟁의 미체험자, 근원을 알지 못하는 관념적인 상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야. 그리고 옆에다가 삶에 대한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해요. 형은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싶어 하냐? 소설을 쓰려고 그래. 내가 쟤 때문에 당했거든. 굉장히 고통을 받았거든. 형이 쓰는 소설에서는 그 관계가 뒤바뀌어 있어. 그래서 막 소설 속에서 막 위안을 받고 싶어 하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 근데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려고 했었을 때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걔 있죠. 걔를 현실에서 만나. 근데 나는 그 상처를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막 걔를 보니까 막 식은땀 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그 공포감이 다시 솟아오르는 거야. 나는 결국엔 그 공포를 극복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밑에 내용 연구 잠깐 볼게요. 형은 6.25 전쟁의 체험을 생생한 아픔으로 지니고 있는 병신. 동생은 그러한 체험이 없으면서도 무기력하며 자신을 포기한 머저리. 이 두 인물은 서로에게 상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전체 구성은 액자식 구성이고요. 전체 소설 속에 형의 소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형의 소설 쓰기 과정이 소설 속에 드러나는 점도 특이합니다. 전체 소설 바깥에서는 형과 동생이 같이 있고 바깥 부분에 형이 소설을 쓰는 과정이 있고 동생이 형이 써놓은 소설을 몰래 훔쳐보거든.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군데군데 액자처럼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액자식 구성입니다. 일반적인 액자식 구성은 외화 속에 내화가 큼지막하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끝인데 이 소설은 이렇게 내화 부분이 중간중간에 잘려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실 읽기는 쉽지 않아요. 얘도 이렇게. 밑에 오간모 누구냐? 형의 소설에서 나를 괴롭히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놈이에요.
김일병을 학대하다가 쓸모없어지자 죽이려 한 인물, 우리 사회의 비정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비정함은 지나친 합리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형의 소설은 어릴 적 노루 사냥 체험에서 시작이 되고 사냥꾼과 몰입꾼이 바로 오감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사회에서도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구속하려는 존재들은 늘 있어 왔구나. 이런 것들. 나는 그게 너무 괴롭고 두려운 상대였었는데 사실 실상은 별게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형이 이 오감모를 직접 현실에서 만났었을 때 오감모가 쭈뼛쭈뼛 하면서 약간 나에게 쫄은 듯이 하며 도망가듯이 나와 함께 있는 걸 피하거든. 이렇게. 나는 저런 놈한테 이런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아왔단 말인가? 그런데 왜 걔만 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것 같지? 나 진짜 병신인가 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뭐런 심리적인, 물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마주 보셔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게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어,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외국의 심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충격요법, 뱀이나 거미에 막 너무 공포증이 있는 사람한테 막 뱀 속으로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 그러면 사람 미치는 거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마주할 필요가 있다. 그냥 아저씨 그냥 중얼중얼 꼰대처럼 하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자, 병신 새끼. 형은 나에겐지 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겐지 너무나 탈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한 말이었다. 병신 새끼. 형이 동생인 나에게 한 말이에요. 다음 순간 형은 다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의 그 귀여운 아가씨는 정말 널 싫어했니? 동생은 어떤 아가씨하고 연애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냥 네가 싫어졌어 하고 떠나. 그런데도 잡을 생각도 없고 자신의 태도를 고칠 생각도 없고 그냥 그래. 형님은 6.25 전상자랍니다. 뭐야, 너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신적 상처가 심하구나. 왜 나한테 꼬라지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지. 나는 아직도 형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신 새끼. 이번에는 형이 손으로 연신 원고를 지져 불에 넣으면서도 이 원고는 누구? 형이 쓴 소설이죠. 자기가 쓴 소설.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쓴 소설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서 불태워버리기로 하는 거지. 눈길 많은 내 쪽을 향해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서 도망간 아가씨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졌겠군. 나는 아직도 더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형과 나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번갈아 보고만 서 있었다. 이 아주머니는 형의 남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 오해였어. 뭐가 오해고 뭐가 소용없었어. 소설을 통해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생각. 소설을 통해서 정신적 상처 극복이 가능하리라는 생각. 다 소용없는 것이었어. 나는 지금 형에게 원고를 불태우는 이유를 이야기시키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거기 있어! 형이 몸을 벌떡 일으키는 채 하며 호령을 했다. 기껏 해봐야 김일병이나 죽인 주제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오관모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이나 죽일 수 있었던 주제에 너 이거 모두 읽고 있었지? 불쌍한 김일병을. 그 아가씨가 널 싫어한 건 너무 당연했어. 순서는 뒤반복이었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건지는 분명했다. 형은 내가 형의 소설을 몰래 읽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내가 아가씨를 사랑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무 대책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형의 상처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얘기지. 나는 형을 쏘아보았으나 그때 형도 나를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선을 흘리고 말았다.
형은 눈으로 나를 쏘아본 채 손으로 계속 원고를 뜯어 불에 넣고 있었다. 넌 머저리 병신이야. 알았어? 형이 또 소리를 질렀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더라는 듯이 고개를 두 번 끄덕거렸었지. 그런데 말이야, 갑작스럽게 장난스러운 손짓을 했다. 형은 손에서 원고 뭉치를 떨어뜨리고 나의 귀를 잡아다 끌었다. 술 냄새가 호흡을 타고 내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형은 아주머니에게까지도 들어가서는 안 될 이야기나 된 것처럼 귀에다 입을 대고 가만히 속삭이고 있었다. 넌 네가 몰래 훔쳐보고 있던 그 소설을 불태우는 이유를 묻지 않는군.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서 내 소설 몰래 훔쳐봤으면서 내가 왜 태우는지 궁금하잖아. 왜 안 물어봐? 너무나 정색을 한 목소리여서 형의 얼굴을 보려고 했으나 형의 손이 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도 읽었겠지만 요거야. 내가 죽인 관모놈 있지. 오늘 밤 나 그놈을 만났단 말이야. 소설에서는 내가 관모를 총으로 쏴서 죽이거든. 힘없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오감모. 오감모가 얘를 죽일 때 이 소설, 현실에서의 형은 그것을 그냥 무기력하게만 바라보고 있었거든. 하지만 소설에서는 형이 오감모를 쏴 죽여. 그리고서 나름대로 나는 정의를 실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오늘 밤 그놈을 만났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소설에서 내가 죽인 오감모가 살아서 돌아다녀. 현실과 소설은 다르더라 이거지. 그리고선 잠시 말을 끊고 나를 차분히 살펴보았다. 그 눈은 술에 절어 있었다. 생각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형은 이제 안심이라는 듯이. 그래, 이건 쓸모없는 게 되어버렸지. 소설을 통한 내면적 상처의 회복, 극복, 그딴 건 개소리야. 이런 머저리 새끼야. 나의 귀를 쭉 밀어버렸다. 다시 원고지를 집어 사그라드는 불집에 넣어버렸다. 이 참새 가슴 같은 자식. 이런 소심한 놈. 뭘 듣고 있어. 썩 네 굴로 꺼져. 사실은 어떻게 해요? 동생을 이렇게 모욕해주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야. 소리를 꽥 지르는 통에 나는 방으로 쫓겨들어오고 말았다. 비로소 몸 전체가 까지는 듯한 아픔이 전해왔었다. 이제 어렴풋하게 자신의 고통, 관념적인 고통을,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거지. 그 우선은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형의 아픔에 일단 공감하고 있어. 형은 그 아픔 속에서 이를 물고 살아왔었다. 형은 그 아픔에 저항하면서 대응하면서 살아왔어. 그 아픔이 오는 곳을 알고 있는 것이었다. 형은 아픔의 원인을 알고 있어. 그리하여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견디는 힘이 형을 살아있게 했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게 했었다. 그런데 그의 형의 내부는 검고 무거운 것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게 되었었다. 왜? 오감모와 마주치게 되면서지. 그렇다고 해도 형은 곧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형은 그 상처마저도 극복할 것이다. 왜? 형은 그런 사람이니까. 형은 자기가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가 있고, 내 잘못, 자신의 고통을 시인할 용기가 있고, 마지막 관모의 출현이 착각이든 아니든 사실에서 오는 것에 보다 순종하여 관념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 형은 자신의 고통, 아픈 곳을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형은 지금까지 지켜온 그 아픈 관념의 성이 무너지고 말았지만 형은 계속 용기를 낼 거고 메스를 휘두르게 할 것이다. 형 의사거든요. 그것은 무서운 창조력일 수도 있었다.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겪은 형이지만 괴롭기는 하겠지만 결국엔 그 상처를 극복해내겠지? 그런데 나의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몰라. 혜인의 말처럼 형은 6.25 전상자였지만 아픔만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곳이 없는 나의 환부. 실체적이지 않고 관념적인 상처. 내가 왜 괴로운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 혜인은
아픔이 오는 곳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 아파? 어디가 아파? 몰라. 몸이 이상해? 왜 그런 것 같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나의 일은 그 화폭이 깨어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망설이며 허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시작해야 돼. 해야 돼. 근데 나에게는 그러한 용기도 딱히 없어요. 어쩌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 영영 찾아내지 못하고 말 얼굴일지도 모른다. 나의 아픔 가운데에선 형에게처럼 명료한 얼굴이 없었다. 나도 이미 알고 있어. 뭐라고? 나의 아픔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 이러한 마음인 거죠. 나는 나의 아픔의 원인을 몰라. 그래서 나는 고쳐지지 않는 거야. 형은 다시 나을 수 있는 병신인지 모르지만 나는 답없는 머저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윗글에서 형이 쓴 소설의 결말, 오관 못 싸 죽이는 거? 형의 체험과는 다른 결말입니다. 그렇죠. 윗글에서 내가 그리고 싶어 했었던 것은 결국 헤어진 여친의 얼굴이죠. 헤어진 여친의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내가 여친의 얼굴을 마저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내 사랑이 끝나는구나 완전히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정도의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는 실력 다지기 문제 1, 2, 3번 여러분들 하실 거고요. 뒤에 서술형 문제 하나 같이 하도록 할게요. 3번 보기와 참고하여 기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기억. 소설을 불태우는 이유. 소설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했었구나. 그래서 소설 쓰기가 자신의 아픔을 극복해줬나? 아니죠. 완전히 치유하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니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니은이면은 뭐예요? 니 굴로 썩 꺼져. 니 굴. 동생의 굴이죠. 동생은 여기에 굴에 가서 어떻게 그냥 짱 박혀서 숨어 지내고 있는 거죠. 형과는 달리 관념의 공간이고요. 네 방으로 꺼져는 아니야. 현실 도피를 위한 동생의 도피처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듯 말한 거지만 아까 했던 이야기 또지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마주 봐도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거면 어때요? 오히려 그 상황이 더 낫지 않을까? 원인은 어쨌든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용기 내보고 힘내보시고 옆에 나와 있는 1, 2, 3번 역시 3번만 드릴게요. 시작!
하나 시켰는데 예뻤으면 좋겠다. 엄청 잘 죽이는데 그냥 때 되면 화초사 보이는 그런 아저씨라고 나오고. 왜 못 키울까? 자, 확인할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별로 문제될 거 없죠? 1번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더하기 자신의 경험도 같이 전달해주고 있어요. 동생이 서술자가 돼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구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이죠. 형은 관모를 만난 후 자신이 쓴 소리 쓸모가 없어졌다고 자신의 상처나 괴로움 등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워버린 거죠. 3번 서술형 문제 볼게요. 얘는 읽어볼 가치가 있죠. 병신과 머저리는 구체적인 경험에 의해 아픔을 가지고 있는 형, 뚜렷한 실체도 없이 무기력하고 자신을 포기하며 관념적인 아픔만 가지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통해서 아픔의 근원과 해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소설 쓰기로 아픔을 치유하고자 했던 형, 그림을 통해 아픔을 치유하고자 했었던 동생이 대면하며 서로의 아픔을 확인하며 갈등하고 있는데 그 갈등은 형이 쓴 소설의 결말 처리 방식의 입장 차이로 나타납니다. 형이 쓴 소설에는 전쟁 중 낙오된 오관모 김일병이 등장하고 소설은 오관모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상당한 김일병을 버리는 데서 멈춰 있었고 동생은 형의 소설에 몰래 가서 내가 김일병을 죽여서 고통을 줄여주는 것으로 결말을 씁니다. 하지만 형은 오관모가 김일병을 죽이고 내가 김일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오관모를 죽이는 것으로 결말을 수정해 아픔을 치유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소설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통의 원인과 마주하고 있는 거지, 형은. 적극적 대응 방식으로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준 형. 소극적 태도로 여전히 아픔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동생의 모습을 통해 과연 어떤 게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이 동생의 해결 방식이 꼭 틀리다고만 보지는 않아. 이렇게. 하지만 나라면 형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6.25 전상자인 형이 관모와 김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왜? 구체적인 경험. 형은 구체적인 경험을 했으니까. 맞죠? 기껏해야 김일병이나 죽인 주제의라며 형이 나를 비난한다. 왜? 형이 봤을 때 나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형은 곧 일을 시작할 것이다. 형은 어쨌든 그래도 현실 상처에서 벗어나겠지. 형의 아픔의 근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할 것이다? 아니요. 형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극복해내고 고뇌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3번 틀린 얘기죠. 형은 이미 아픔의 근원이 어딘지 알고 있어. 아픔만 있고 아픔이 오는 곳을 모르는 나의 환부, 관념적. 뒤에 있죠? 뚜렷한 실체가 없이 관념적인 아픔만 가지고 있는 동생. 깨어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나 있는 나의 화폭은 아픔의 근원을 찾지 못해 아픔의 치유에 실패한 동생. 괜찮아. 그래서 3번에 5번. 밑에 서술형 문제는 확인했고요. 옆 페이지 113쪽 꼭 같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일단 정치.